너무 잘생겼다,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짜 대단한 경기입니다. 얼굴도 뒤집었었는데 얼굴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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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 어머, 얘는 어머, 뭐 어떻게? 어머, 얘는 어떻게 이렇게 청색이 나? 우와. 자연과 인간이 빚은 걸작품. 발길 닿는 곳마다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 숨쉽니다. 양만아, 빨리 애나? 한 접시에 듬뿍 담은 전통의 맛. 다 맛있다는데요? 화산이 만들어낸 절경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죠.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의 낭만에 오싹한 귀신 이야기까지. Di Indonesia itu ada beberapa keyakinan yang memang 인도네시아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적도의 푸른 보석이란 별칭답게 인도네시아는 18,000개의 섬들이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는데요. 오늘의 여정은 미낭까바우족의 본거지 부키팅기에서 시작합니다. 부키팅기에서 차로 1시간 다시 달려 바투 상까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다락론들이 보이네요. 다락론은 바투 상까르 미낭까바우족의 전통 농업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입니다. 바투 상까르는 미낭까바우족의 문화 중심지인데요. 뾰족한 지붕이 인상적인 저 집들은 전통 가옥인 루마 가당입니다. 미낭까바우족이 남긴 신비한 전통과 역사. 위용이 넘치는 이 건축물은 고대 빠가루용 왕국의 궁전으로 왕국이 해체되기 전까지 500여 년간 미낭까바우족의 왕족이 거주했던 공간입니다. 총 3층, 7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루마가당. 14세기부터 번영을 누렸던 빠가루용 왕국의 위용이 느껴지는데요. 미낭까바우족의 전통 건축 양식이 잘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이건 사진으로만 보고요. 사실 이 수마트라 바락, 이 서수마트라 쪽은 저도 처음이라 직접 보니까 되게 흥미롭습니다. 정말 생긴 것도 다르네요. 정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의 집입니다. 고대 왕족들이 시간을 거슬러 온 걸까요? 화려함의 끝판왕, 미낭까바우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찍기는 궁전 투어의 백미랍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미낭까바우는 승리한 물소라는 뜻. 물소는 미낭까바우족의 생활과 문화, 건축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동물입니다. 지붕의 형상이 물소뿔 모양을 쏙 빼닮았죠? 왕국의 기상이 하늘로 치솟을 듯한 외관을 보니 궁전 내부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원의
여행에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왕궁이니까 또 생활시설 같은 것들도 있겠죠? 궁전의 한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자리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저곳이 왕의 자리일까요? Ini namanya Singgasana Bunda Kandang, tempat duduknya Ibu Raja. Nah, kita kan di Minangkabau ini yang punya kekuasaan dalam rumah atau dalam istana ini perempuan, bukannya laki-laki. Raja kita tetap laki-laki, tapi yang punya kekuasaan dalam ini perempuan, ibunya raja. 미난카바오는 대표적인 목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왕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장가를 오는 개념이 강합니다. 시집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딸들은 또 특히나 결혼한 딸들은 같이 살 수 있는데요. 미혼의 남자들은 왕궁에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왕자들을 위한 방은 없는 거죠. 실제 권력자는 왕의 어머니. 왕의 방과 마주보는 방에 머물며 왕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모계 사회인 미난카바오의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축 양식이죠. 저도 왕의 어머니가 된 기분 좀 느껴볼까요? 그런데 특이한 게 보입니다. 기둥이 일제히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Kalau sebelah sini miring ke sini, sebelah sana miring ke sana. Nanti seandainya bila terjadi gempa, mereka saling tarik-menarik jadi rumahnya nggak roboh. Tiang ini semakin jauh dari tonggak tua, dia semakin miring. Tiang ini nggak ada yang ditanam di bawah tanah, mereka semuanya ditaruh di atas batu. Gunanya nanti bila terjadi gempa, mereka pusing-pusing muter-muter di atas batu, jadi rumahnya nggak roboh. Tiang yang ditanam di bawah tanah cuma satu, yang ini, namanya tonggak tua. Selebihnya ditaruh di atas batu. 땅에 심은 기둥은 이 중심 기둥 하나뿐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서수마트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루마 가당을 지을 때 중심 기둥인 통각투오를 가장 처음 세운다는데요. 지혜로운 내진 설계였던 것이죠. 자세히 보면 창문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건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다 보니까 창문의 모양도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약간 이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창문을 닫는 방식도 좀 독특합니다. 보통 생활 공간이라면 문을 밖으로 여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는 워낙 빠가룡 자체를 노리는 침략하는 외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화를 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적이 공격해 오면은 이 안에서부터 문을 빠르게 이렇게 닫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창문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열리는 구조. 이것도 좀 이 왕궁이 가진 특색인 것 같습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깃든 빠가루용 궁전. 알고 나서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낸 지금 미난카바오족 후예들이 자신의 역사와 뿌리를 찾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미난카바오족의 문화, 그 중에서도 전통의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나시 까빠오군요. 나시카파오는 한 접시의 쌀밥과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담아 먹는 전통 음식인데요. 맛집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양마나 빨리 에낙? Enak semua. 에낙 스모아? 다 맛있다는데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먹는 나시 짬뿌루와 비슷해 보이지만 나시카파오는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죠. 나시 빠당은 른당이라는 소고기 장조림이 가장 메인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산이니까 조금 다르게 땀부스라는 게 있다고 해요. 땀부스가 우리로 치면 순대입니다. 근데 순대 안에 계란하고 두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거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유로. 크고 긴 국자도 이곳만의 특징.
손님이 사이드 메뉴를 고르면 큰 국자로 척척 떠서 주는 겁니다. 다양한 음식을 펼쳐놓고 팔다 보니 긴 국자는 필수품. 강한 향신료의 진한 맛,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저는 전통 순대, 팜부스와 향신료를 곁들인 채소를 골라봤는데요. 그 맛이 어떨까요? 한국 순대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분식집에서 파는 그 먹는 비닐로 쌓인 순대 말고 전통 순대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비슷합니다. 이 소 내장을 그대로 미낭가바족의 전통을 담은 나시카바우.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 현지 방송에도 나왔던 맛집. 멀리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하답니다. Sengaja ke sini makan nasi kapau. Dari mana? Dari Lintau, jauh. Lintau. 바나나잎에 음식을 담는 모습이 특이한데요. 포장 주문도 가능하답니다. 전통이 일상으로 뿌리내린 미낭가바우의 맛이었습니다. 화산토지대라 땅이 비옥하고 강수량이 풍부해 뭐든 잘 자라는 수마트라 섬. 달리다 보면 거대한 숲 같은 팜나무 농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플랜테이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데 그중 팜유가 대표적이죠. 이른 아침부터 농장은 바쁩니다. 트럭에 뭔가를 가득 싣고 가는데요. 팜유의 원료인 팜 열매입니다. 수거할 팜 열매를 모아놨는데요. 20kg에서 30kg 정도 하거든요. 어우, 무겁습니다. 팜유는 흔히 라면이나 과자를 튀길 때 쓰는 식용유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Masih muda. 열매를 이렇게 생겼고 이 열매 안에 이 알이 있는데 알 안에 있는 것들도 조금 더 고급진 기름은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짤 수 있어요. Kalau ini yang lahannya sedikit ini kan, jadi buahnya sedikit. Lahan itu sekitar 1,5 ton lah, 1,5 ton. Jadi satu bulannya bisa 3 ton sekitar itu. Main ton gitu kan, main timbang sama ada penampung pelapa sini kan. per kilonya berapa? Kalau sekarang sekitar 2.500 per kilonya. 팜유는 저렴한 데다 활용도가 높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으로 손꼽힙니다. 팜유 플랜테이션 확대로 열대우림 파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최근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죠. 팜유 농장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삶의 현장이자 중요한 생계 수단인데요. 이 젊은 부부에게도 그렇죠. Iya, saya pengen anak saya mirip nama Korea, jadi saya kasih namanya Minji. Kemarin pengen bikin nama Minji Airi, cuma kan Airi cewek kayaknya.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애기 이름을 한국식으로 민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민지야 안녕. Ada Rinde Minji. Oh, yang terpikir suaminya atau istri yang mau kasih nama Mistri? Sering nonton Korea. 아들인데 이름이 한국 이름 민지랍니다. 부부는 팜 농장을 운영하면서 구멍가게도 겸하고 있는데요. minyak goreng sawit Indonesia. 인도네시아산 팜으로 만든
튀김류. 튀길 때 식용유. 함유는 주로 식용유로 쓰이지만 차량용 연료에도 사용됩니다. 정도 많고 친절한 부부, 게다가 민지까지. 잠깐 만났지만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수마트라 섬.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고 있죠.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농업의 3분의 2가 집중됐을 만큼 농업이 발전한 데다 자원의 보고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때로 화산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도 공존하지만 아직 진가를 발휘하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곳이 바로 수마트라입니다. 수마트라 섬은 아주 예전부터 이제 황금의 땅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자원이 정말 풍부했어요. 자연이 그대로 주는 거로는 일단 석유, 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이 많고요. 화산이 많아서 위험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화산 덕분에 농산물 생산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수마트라 섬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 자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광대한 섬 수마트라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서 노천 광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는 뜻이겠죠? 광산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마을도 생깁니다. 수마트라에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넓은 땅에 턱없이 적은 인구.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이나 광산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섬으로 이주시키며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수마트라를 다시 찾는다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때도 이 푸르름이 변함없길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수마트라를 떠나 자바섬의 찔레곤으로 갑니다. 항구 도시 바카우헤니에서 배편을 이용할 건데요. 이곳은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을 오가는 배들의 관문이죠. 시거타워는 수마트라 섬 최동단의 상징물입니다. 순당해협에서 가장 좁은 곳이기 때문에 배편을 이용하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배가 많이 다닙니다. 거의 뭐 한 15분에 한 대 이상씩 24시간 돌아가는. 오, 진짜 크다. 바카우헤니 항구에는 순다해협을 오가며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을 연결해주는 여객선이 24시간 운영되는데요. 저는 자바섬으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하루 평균 30편 이상의 배가 두 섬을 오가고 이동에는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순다해협을 오가는 여객선이 초대형입니다. 막상 타보면 여객선 정말 크긴 큽니다. 가판이 웬만한 체육관 크기와 맞먹는데요. 갑자기 노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춤을 즐기는 문화인데요. 이동 시간 동안 승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뜻이겠죠. 하지만 분위기는 썰렁.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라도 열심히 들어보려고 해요. 어머 어떡해 우리한테 와. 근데 노래
카레가 공짜가 아닙니다. 얼떨결에 관람료를 냅니다. 어째 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같죠?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가판위로 나와 공연 시작. 음정 박자는 안 맞아도 그냥 부릅니다. 신기한 볼거리네요. 여객선 1층은 아예 노랫소리도 안 들릴 텐데 2인심 좋게 돈을 냅니다. 제작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기부 문화는 일상만큼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공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자바섬에 도착합니다. 명실상부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자바섬. 2억 8천만 명의 인구 중 60%가 거주하는 자바섬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이기도 한데요. 인도네시아 심장부 자바섬에 발을 딛습니다. 여기는 자바의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킬로미터 제로, 놀이 인도네시아어로 0이 0, 제로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자바의 서쪽 끝이다. 자바섬의 서쪽 끝에 세운 이 표시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자바섬의 동쪽 끝까지 건설된 도로망의 출발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과 어우러져 관광 명소가 됐죠. 이제 항구 도시를 떠나 차를 타고 자바섬 서부의 고원 도시 반둥으로 갑니다. 서자바주의 수도이자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 반둥. 자바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독특한 매력과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수마트라 섬에서는 볼 수 없던 교통체증을 이곳 자바섬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부터 소음까지 대도시에 온 게 실감나네요. 반둥에서는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도네시아가 일단 인구도 뭐 2억 8천 되게 많죠. 그다음에 섬이 18,000개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인구가 사실 종족도 다양하지, 종교도 다양하지, 문화, 관습, 뭐 자연환경 너무너무 다양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세계에서 인도네시아만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곳은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다짐이 새겨진 곳. 18,000개의 섬, 300개가 넘는 종족과 문화. 다양성 속의 단결은 인도네시아의 정신이죠. 반둥의 분위기는 자유로움 그 자체. 이슬람 문화와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가 공존하고 여러 종교, 인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1955년) 이곳에서 반둥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생 독립국들의 협력과 반식민주의를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죠. 오늘날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들. 특히 반둥은 고요가 찾아올 때 내 마음이 기대는 곳이라는 한 예술가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둥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반둥은 네덜란드 식민 시절 휴양지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시민들이 주말 휴가를 위해 자주 찾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말이 되면 가까운 자카르타에서도 반둥의 휴양지를 찾아서 온다는데요. 주말도 교통체증은 심합니다. 근데 운전기사 같은 물건의 정체는 뭘까요? 자, 이건 이럴 때 씁니다. Jadi lebih mudah, lebih nyaman, lebih praktis, nggak repot. 재밌고 편리한 아이디어 상품이지요. 반둥의 교통체증은 일상. 도심만 벗어나면 휴양지가 기다린다는 기대감으로 버텨봅니다. 반둥 자체도 좋은 휴양지지만 반둥을 둘러싼 산 쪽을 가면 더 시원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니까 또 오늘 마침 주말 공휴일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가네요.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되게 많은데 오토바이가 다 이렇게 연인들, 가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인데요. 꽉 막힌 도로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기가 다치지 않게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둥 도심을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집니다. 한적한 마을을 지나 점점 깊은 숲속으로. 오르막 산길까지 2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도착합니다. 이곳은 해발 고도 2,400m의 고산지대 까와 푸띠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내려가는 발걸음에 설렘이 실리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도 많습니다. Hello. Cameroon. Cameroon, Etofis country. Oh yeah, Yes. nice to meet you. I'm from South Korea.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s, very good. It is a nice place. Hello. 점점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과연 저 아래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이게 확실히 분화구네요. 신비한 풍광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까와푸티는 파투아 하산의 폭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로 하얀 분화구라는 뜻인데요. 에메랄드빛 호수가 꿈속인 양 몽환적입니다. 독특한 에메랄드 빛깔은 바로 유황 성분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유황을 채취하던 곳으로 유명했죠. 호수 주변으로 유황 냄새가 풍기는데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노란 유황이 물에 녹아 신비한 색을 띠게 된 것이랍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모래사장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풍경. 현지 주민들은 까와푸티 호수를 신령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믿는다는데요. 그럴만해 보이죠?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평범한 모래사장이 아닙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진흙입니다. 유황이 묻어있는 진흙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와보고 놀란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유황 기운이 남아있는 화산 가면 꼭 붙어있는 팻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30분 이상 머물지 마시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분화구가 넓게 하늘을 향해 널려있죠.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순환이 잘 되니까 위험하지 않고.
신비하고 몽환적인 풍경 덕분에 사진 명소로도 유명세를 타는데요. Ya, kita dari Muntilan Health Career. Kita lari fun, fitness, and friendship. Yes. Oke. This is masuk NHK atau apa ini? EBS Korea. Oh, Korea. Y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인생 사진 한 장 남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분들도 중학교 동창 모임 여행을 왔답니다. 사는 건 어디나 비슷하죠. Teman-teman SMP. Alumni. Dulu waktu SMP yang paling cantik siapa di sini? Semua cantik. Semua cantik. Oh, ini istri saya cantik. 중학교 동창에서 부부가 된 인연. 반가운 한국 손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는데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네덜란드랑 영국이랑 그 유럽의 연합군들이 다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러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그 독립 지도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저항을 했고요. 그래서 한 3년간 독립투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둥이 워낙 중요한 거점이다 보니까 여기를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둥의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독립운동가들이 반둥을 아예 불바다를 만들고 반둥을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주 그냥 즐겁고 유쾌한 노래만은 아닌데 어쨌든 반둥에 대한 자긍심이 묻어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독립의지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그 약속의 노래처럼 그들은 마침내 고향 반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역사의 의미까지 더해져 까푸티오수가 더 신비롭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까푸티오수를 떠나 근처의 노점을 둘러봅니다. 열대의 나라답게 신기한 과일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이 과일은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일단 집어들어 봅니다. 조금 질감은 다르네요. 감인데 감처럼 생겼는데 고구마 맛이 나는데요? 감처럼 생겼는데 고구마 맛이 나요. 호박 고구마 맛이 나요. 무슨 좋아하지? 열매인데? Ini buah alkesak campolek. Alkesak? Iya, bukan ubi-ubian ini mah, tapi buah. Rasanya ubi? Iya, rasa ubi, tapi buah. Enak manis. 생긴 건 감인데 맛은 고구마. 재밌는 반전이죠? 이 과일도 저 이번에 와서 처음 봤는데요. 이름으로 하면은 뚜룽 블란다. 네덜란드 가지라는 뜻의 뚜룽 블란다. 키위인 듯 토마토인 듯 오묘한 속살입니다. 어떤 맛일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아삼, 난 마니스. Rasa manis.
드디어 익숙한 모양이 눈에 띕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맛, 옥수수죠?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진 색깔이 먹음직스러운데요. 쪼개서 설마 모양만 옥수수고 엉뚱한 맛이 나는 건 아니겠죠? 달어. 살짝 덜 익었는데요. 요새 한국에서 초당 옥수수 맛이에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그 옥수수를 구운 데다가 마가리를 살짝 바르니까 이거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 들어갑니다. 너무 맛있네요. 세상에서 아는 맛이 제일 무섭죠? 정말 달콤합니다. Enggak dikasih gula. Gula alam. 천연 설탕이에요. Gula alam manis. 맞네. 옥수수 하나로 한껏 즐거워졌습니다. 소년이 보여주는 게 뭔가 했더니 보드 같죠? 어째 엉성해 보입니다만 오, 제법 잘 달리는데요. 브레이크의 성능도 제법입니다. 이번에는 반둥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는 주말 여행지로 가봅니다. 고즈넉한 산길 같아도 볼거리가 넘칩니다. 저기 나무 위를 한번 보세요. 야생 원숭이들인데요. 반둥의 울창한 숲속에서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와, 구릉 전체가 다 꼭대기까지 밭이 연결되어 있네요. 오, 되게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어머, 전경을 보러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밭뷰가 또 넓게 펼쳐져 있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비옥한 화산 위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산골마을. 경사진 비탈도 알뜰하게 활용해 밭으로 일군 솜씨가 경이롭습니다. 근데 저기 눈에 띄는 커다란 조형물은 뭘까요? 일단 길이 난 곳으로 걸어가 보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에 카페촌이 형성돼 있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답니다. Iya, apa ya? Ini ada tangan nih, Bes. Iya, betul. 예쁜 카페들이 많아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는데요. 여기는 아프리카를 콘셉트로 지은 카페. 제가 찾고 있던 손 모양의 조형물이 바로 여기 있네요. 이럴 줄 알았어. 기대했던. 거대한 손으로 오르는 계단이 꽤 높아 보입니다. 과연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요? 손바닥 전망대에서 보는 반둥의 전경은 평화로움 그 자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반둥은 그 1500에서 2000m 사이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의 그릇 모양의 형태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거든요. 진짜 여기 보니까 반둥이 딱 그릇 위에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붉은 흙과 초록이 빚어내는 풍경. 그 어떤 화려한 휴양지보다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밭에서 웬 연기가 나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 농사를 위해 피운 불이네요.
조각보처럼 산과 구릉을 수놓은 밭들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땅을 산꼭대기까지 전혀 놀리지 않습니다. 와, 저기 저 높은 데까지 저 농지로 개간하느라고 아주 오랜 역사가 있었겠어요. 인간하고 자연이, 농업은 그야말로 인간하고 자연이 같이 만드는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상큼한 꽃향기에 이끌려 와봤더니 라임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라임꽃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향기가 일품입니다. 아니 꽃하고 열매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죠? 이렇게 꽃이 펴 있으면 이 조그만한 애들 있어야 되는데 크기도 다양하고. 그 한국의 제주의 5월도 감꽃 향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거의 그 향이에요. 같은 라임 종류, 레몬 종류니까. 감기랑 너무 좋다. 고원지대에서 자란 딸기는 반둥의 특산품이라는데요. 밭 한쪽에서 자라고 있는 빨간 딸기. 5월에서 9월 사이 건기에 최고의 맛을 낸답니다. Kenapa? Kenapa? Jangan bahasa Inggris ya. 영어 하지 말라고. Kecil-kecil. Sedikit. Ya sekitar 10 tahunan dah. Apa saja? Ya tamanannya jeruk sama stroberi, ada bawang, ada tomat. Gitu. Masih banyak lagi lah, ada pisang. Kebetulan di sini sekarang ini jagung. Ya memang kebanyakan seperti itu. Kayak hiking gitu kan anak-anak sekolah. 여기가 젊은이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라니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재료로 바로 만든 음식들. 최근 젊은 손님들이 늘어서 체험 농장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망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손님들이 누군가 봤더니 정말 젊은 손님들로 문전성시. Pokoknya kalau ke Indonesia harus cobain ke Bandung, ke sini di Dago. Apa namanya? Biasa tongkrongan, cuma yang lainnya masih pada nyusul. Oh nanti mau nyusul. Iya. 어스름이 깔리는 반둥의 산골. 반둥의 야경 맛집은 바로 여기. 진정한 휴식은 이런 게 아닐까요? 밤이 깊어도 손님들이 자리를 뜨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반딧불이에요. 내 눈으로 반딧불을 본 적이 있던가? 반딧불은 상상의 동물 아닌가요? 상상의 곤충.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이들. 도시에서 잊고 살았던 낭만이 되살아나는 기분입니다. Itu namanya kunang-ku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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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man dulu itu katanya mitosnya itu kukunya setan. Jadi anak-anak kalau lihat kunang-kunang itu pada lari karena ketakutan kukunya setan, kata orang tua zaman dulu. 그 조상의 손톱이 귀신의 손톱이래요. 그래서 반딧불을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간대요. Takut sama kunang-kunang? Enggak. Dari kecil saya yang tangkap. Anak-anak teman-teman saya lari, saya tangkap kunang-kunangnya. 반딧불이가 귀신의 손톱이라고요? 놀랍죠? Ada. Itu pas di belakang. 그렇죠. 이게 움직이면 무섭긴 하겠다. 이렇게 눈도 가리고. Nah,
귀신 되게 종류 많아요. 귀신 종류 되게 많은데 여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우리가 보면 좀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매장을 빨리 하는데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천을 감거든요. 하얗게. 근데 그게 가끔씩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쫑쫑쫑쫑 강시처럼 뛰어다니면 그걸 뽀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요. 그 보면은 저도 그게 왜 무서울까 싶은데 이게 진짜 무서움 뭐 좋음 뭐 이런 게 약간 정말 관습 뭐 지역에 따라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Di Sumatera itu lebih banyak padahal. 역시 한밤중엔 국경 초월. 귀신 이야기가 최고인가 봅니다. Makanya saya pengen pindahin mobil mas. Saya tuh. 반딧불이가 아름답게 춤추는 마지막 밤. 다양한 문화가 저마다의 흔적으로 어우러지는 나라. 인도네시아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해지는 밤입니다. 와